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손해평가 요령 법 규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표 1, 2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 규정에서 18개 법조항에서 9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거의 이제 뭐 1차 시험은 거의 이제 당락이 좌우가 되죠. 그리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13조 2항 3항의 농작물의 분묘별 조사 방법은 어떻고 보험분 산정은 어떻게 한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별표 1, 2. 이 별표 1이 농작물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어떻게 한다 하는 거고, 별표 2는 품목별로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한다 해갖고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결국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 2과목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봐도 진짜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걸 도표를 갖고 아무리 설명해 봐봐야 뭐 들어오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강의하면 좋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렇게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2차 시험에도 공부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1차 시험에 필요한 내용 을 정확하게 이제 찝어줄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6강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원래 그 강의하는 그 제 목표가 뭐냐면 한 강의에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량을 하는데, 제가 세 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6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어도 2차 시험 공부에 여기서 진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2차 시험 책을 이론서를 봐야 어느 정도 뭐가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훌륭하신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심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들이 귀에 어느 정도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차 시험 공부를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수학감소 보장 품목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예, 품목별로 이렇게 지금 도표에는 조사 방법 따로 있고 보험금 산정 방법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조사는 어떻게 하고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해야만이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보장 방식별로 나누어서 6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요. 수학 감소 보장 품목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의 한 85% 정도가 다 수학 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장 먼저 아셔야만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또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사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라든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생산비 보장이라든가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인삼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부분은 1차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바꿔서 비록 1차 시험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6강의로 준비해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놓쳐가지고 화면 바뀐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학 감소 보장 품목은 어떤 방식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상법보험편에서 피보험이익 제가 그걸 갖고 그 법조항 가지고 그게 뭐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강의로 따로 강의를 진행을 했죠. 그죠? 그래서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그 당하다 이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익 하니까 경제적인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죠. 용어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냐 하면은 보험 목적물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 가치, 그것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화재보험을 들 때 그 건물의 가치가 현재 가치가 10억이라면 그 10억이 뭐죠? 예, 그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 가치니까 10억이 결국 뭐가 되죠? 피보험 이익이 되고 보험 가액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과 보험 가액은 조금 차이는 있는 거지만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험 가액을 확인해야만이 손해보험은 그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농작물 재보험도 손해보험이니까 반드시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해야만이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요게 지금 양파 농지예요. 양파 농지를 보험을 가입한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파 농지가 보험 사고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야 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보험 가입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건물 같은 경우 현재 실제로 있는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산정할 수 있지만 농작물은 어떻게 해요? 씨도 뿌리기 전에 보험을 가입을 한단 말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 양파가 다 자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전에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가입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양파 농지에 현재 양파가 자라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2차 시험 1과목에서 공부할 내용이 이 보험 가액, 요걸 공부를 합니다. 보험 가액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평년수확량 이러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평년수확량만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평년수확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양파 농지에 뭡니까? 최근 5년간에 얼마쯤 수확량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면은 금년에 보험 가입할 때도 이 정도가 수확이 될 거야 라는 예정치 있잖아요. 그 예정치가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적으로 수확이 얼마쯤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결국 뭡니까? 보험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5,000kg가 생산이 될 거야 라고 예측되는 이 농지에서 그 양파의 가격이 또 미리 그 예측이 되죠. 예, 직전 5년에는 얼마였고 작년에는 얼마였고 뭐 이런 시세가 나름대로 예측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험 가입할 때 뭡니까? 가격이 2,000원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딱 뭡니까? 평년 수확량 5,000kg에 딱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파 농지에 보험사가 났을 때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000kg이 수확량이 되는 양파 농지에 킬로그램당 가격이 2,000원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2호 10. 1,000만 원. 그죠? 예. 최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결국 뭐겠습니까?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50%에서 100%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 개념은 바로 요거다. 근데 왜 이렇게 평년 수확량을 정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상법보험편에서 여러분들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하면서 제가 기평가보험은 농작물 재보험은 대부분이 기평가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축 같은 경우는 미평가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안내를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기평가보험에서 그 상법보험편 법규정이 어떻게 되죠? 예, 계약 보험 가입 당시 뭡니까? 당사자 간에 서로 보험 가액을 정했을 때는 그를 뭐죠?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추정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사고 발생 시 가액.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이 가액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요 1,000만 원을 1,000만 원이
보험가이라고 산정해 버린 거예요. 요 지금 보험사고 났죠? 예. 그러면 이 양파 농지는 1,000만 원이야?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중에서 결국은 얼마쯤 피해가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이 얼마쯤 감소됐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피해가 얼마나 났나? 우리가 일단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에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산정해 갖고 그 피해 난 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가 얼마나 났나? 여기 지금 피해 난 부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량. 그러면은 이 수확량을 딱 조사해 봐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수확량 산정하는 것이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수확량이 얼마인가? 요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서 조사해 봐 보니까 수확량이 여러분께서 2,000kg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예정된 수확량은 얼마였었죠? 5,000kg. 그러면은 피해가 얼마나 났어요? 3,000kg. 그러니까 이 3,000kg이 피해가 났구나. 그러니까 3,000kg에다가 킬로그램당 가격이 얼마요? 2,000원. 그러면 얼마가 경제적으로 피해가 났죠? 3, 2, 6 하면 600만 원이 피해 났다. 그러면 600만 원이 피해가 났구나 해갖고 여기다가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은 대부분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니까 가서 뭘 하는 거죠? 그렇죠? 수확량이 얼마인가?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수확량만 조사하면 평년 수확량에서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만큼이 피해가 난 거죠. 그렇죠? 피해가 난 거 3,000. 이렇게 산정한다. 요 구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나머지 세밀하고 더 그 세밀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2차 공부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큰 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그냥 그 수학 공식 산책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런 이해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귀발성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지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수학 감소 보장 품목은 무조건 놓고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구나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혀 지금 1차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히 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 공부의 가장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에 대해서 도표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조각조각 내가지고 수확 감소 보장 품목 그건 어떻게 손해조사하는가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봐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죠. 그렇죠? 예.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농업재해보험법에서도 배웠고 손해평가이론에서도 배웠지만은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뭐죠? 피해 사실 확인 그리고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1차 시험에서 거의 한 문제씩 해마다 나왔죠. 요걸 묻는 문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조사하는가 하면 여기는 잘 봐보세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보험사고 났어야 한다면 무조건 아이고 보험사고 났겠거니 100% 믿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나야만이 아이고 피해가 났구나 한 것을 인정해주고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쉽게 말해서 이 주민이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농지에 헤쳐놓고 가버렸어요. 그것은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것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 발생이 됐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를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시기. 요거는 사고 접수에 보험사가 났어요. 당연하게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났는지를 보험사가 났어요. 가장 통지를 받은 즉시 가서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이제 피해가 얼마나 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고 났으면 즉시 가서 자동차 피해가 얼마가 났는지 피해가 얼마인지를 즉시 가서 조사를 해요.
그쵸?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고 이틀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작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오늘 첫 강의에서 수확검사 보장 품목이,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 품목의 85%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수확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결국 뭐죠? 피해가 얼마인가를 조사하지 않고 뭐를 조사한다 그랬죠? 수확량이 조사해갖고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가 피해로 산정을 하니까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 났어요 한다고 해서 수확량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양파가 아직도 이제 뭡니까? 이제 발화돼서 이제 싹이 트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 상태에서 수확량을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농작물은. 그렇죠. 수확 직전에서 가서야 결국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 이런 큰 구조를 여러분께서 먼저 다 이해를 하시고 난 상태에서 2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거를 몰라가지고 공부를 너무너무 쉬운 거고 여기 당연히 돼 있으니까 뭐 수학 직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뭐 할 때 이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수학 직전 이렇게 해놨더니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학 직전에 가서 해야 되는가? 그럴 때 돼서야 수확량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해를 딱 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깜깜한 밤하늘에 그냥 환하게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2차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그것을 여러분께서 먼저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지금 현재 강의의 가장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확 직전에 가서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겠죠. 보험 사고 났어요.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있다가 기다려. 다음엔 우리가 언제쯤 갈 거야. 그렇게 해놔놓고 계속 수확 직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 보면은 이 과목에 이제 손해조사 방법에서 이런 것이 5점짜리로 나오고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양파 같은 경우는 언제 그러면 수확 직전, 수확을 직전에 가서 한다 그러는데 그 수확 직전임을 파악할 수 있는 또 품목별로 또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파는 도복이 완료된대. 도복이라는 게 우리 재배학에서 배웠지만 쓰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파줄기가 푹 쓰러지는 거, 지면으로 쑥 쓰러질 때, 그때가 뭡니까? 수확 적기인 거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삽시길, 심었을 때로부터 120일 정도가 되면 딱 수확이 되나 봐요.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삽시길부터 120일 후에 가서 딱 조사를 하고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결구 아시죠? 이파리가 똑똑똑 오므라지면서 이렇게 오므라져서 딱 봉우리처럼 된 거. 그걸 갖고 결구라고 하거든요. 결구 형성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요럴 때 됐어야 수확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걸 배워놓으시고, 여기 이제 또 여기 보면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착가수 조사 있고 수확량 조사가 있어요. 이게 착가수 조사는 뭔가? 요거는 뭐냐면 하면 착 달라붙다 뭐 그런 걸고, 과는 과실이, 그죠? 예. 나무에 탁 달려 있는 거. 예. 달려있는 과실수를 조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죠? 예, 과수 품목들은 착가수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뭡니까? 수확량 조사라는 것은 논밭 작물 같은 경우는 수확량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이제 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착가수 조사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하냐 하면, 포도, 복숭아, 자두,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넘어온 감귤, 망감류, 요 4개 품목만 수확 직전에 가서 착가수 조사를 해요. 이 착가수 조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 사고 났어요 해야만이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가죠. 그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 착가수 조사는 보험 사고 났건 나지 않건 무조건 놓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일이 있는 거예요. 보험만 많이 가입만 하면 무조건 놓고, 그 사고 났어요 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또 2차 시험 제가 공부를 할 때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수확 딱 개시되는 그 시점 되면 자연낙하가 발생을 한대요.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같은 경우는 자연낙하가 이렇게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조사하지 않고 있다 보면 그것도 결국은 다 피해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결국 썩어서 그 과일이 그냥 피해로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수확 직전에 가서, 야, 현재 몇 개 달려있나 딱 조사해갖고, 예, 어떻게 되죠? 자연낙과로 된 것은 그 다음에 피해로 인정 안 하려고 요거를 미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것을 착가수 조사라고 이제 뭡니까? 수확 전 착가수 조사라 한다. 요 부분은 좀 이제 특이하니까 따로 여러분께서 요 4개 품목은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감귤, 망감류는 수확 전에 가서 하지 않고, 수확 전이라는 거는 그 뭡니까? 딱 그 조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처럼 막 이제 과일을 포도도 따고 복숭아도 따고 자두도 따고 해갖고 막 팔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시점인데, 감귤, 망감류는 수확 직전에 가서 하지 않고 적과 종료 후에 가서 착가수 조사를 해요. 예, 요거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2차 시험 공부할 때도 이런 언제 조사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적과 종료에는 아직도 수확하려면 아주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게 달린 거예요. 조그마한 게 달린데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그 수확도 별로 안 되고, 다음에 또 해거리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일정 부분 남겨놓고 다 그냥 속안에 없애는 겁니다. 적과라는 게. 그래야만이 더 생산량이 많고 품질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감귤이 달려있을 때 미리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좀 특이하죠? 요거 이제 그 적가전 종합 사가수도 적가 착가수 조사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 좀 제가 뒤에 편성해 놨어요. 그거는 1차 시험 위주로 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도리어 뒤쪽에다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적가와 착가수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도표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은 어떻게 한다? 피해를 조사할 때 보험사고 났어요 했을 때 가서 즉시 가서 피해가 얼마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니까, 결국은 수확 직전에 가서 되어서야 그때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6월달이 그 봄 종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이 보통 이제 수확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서 대부분 조사를 하죠. 3월달에 뭐 보험사고 났다 해도 그때 가서 조사하지 않고 6월달이 돼서야 조사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이걸 갖고 시험 문제 1차 시험에서는 요거 갈로치기 내겠지만 2차 시험에서 이걸 당연히 이런 개념을 알아야만이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앞에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제가 기억에는 평년 수확량이 5,000kg이었고 예, 수확량 우리가 조사해 봐 보니까 2,000kg이야. 그러면 피해가 얼마나 났죠? 3,000kg. 야,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보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잘 봐 보세요. 평년 수확량을 딱 빼가지고 5,000에서 수확량이 2,000이면 어떻게 되죠? 3,000kg. 평년 수확량이 밑에 여기 나누기가 있죠? 5,000 하면 60%가 피해가 났네. 이렇게 딱 대주면 좋은데 요 한 개가 더 들어가 있죠. 미보상 감수량. 그렇죠? 바로 요 부분이 뭐냐면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의 일정 부분은 뭐죠? 예. 그 경작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을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 보험사고로 피해가 났지만 그 부분에서 보니까 경작자도 좀 뭐랄까 그 재배 관리도 좀 잘못하고 있고, 잡초도 너무 많이 키워놓은 상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니면 시비를 했는데, 늦게 시비한 거예요. 여기 적절하게 시비를 해줘야 되는데, 늦게 시비해갖고 수확량이 더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면, 그런 부분은 피해로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한다 하는 부분,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현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형광 바탕으로 칠해놨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놓고, 이거는 암기할 게 저도 암기가 싫어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놓고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게 여러분께서 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냐면 어렵지 않아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얼마인가, 우리가 그 피해가 얼마인가를 파악해가지고 아유, 이만큼 피해됐구나. 그래갖고 보험금을 줄 거 아니에요. 요 피해율, 그죠? 여기 피해율이 나오죠? 그래갖고 피해를 먼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은 당연하게 알 수가 있죠. 자기 부담 비율도 보험 가입할 때 몇 프로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율을 산정하면 끝인데, 이 피해율을 산정하는 것도 평균 수확량도 미리 다 나와 있고요. 결국은 뭐를 파악하면 수확감소 보장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죠. 요 수확량만 산정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요게 피해죠. 5천에서 만약에 수확량이 2천이라면 3천이 피해잖아요. 피해 일정 부분을 인정 못해.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10%다 치면 3천에서 곱하기 10% 하면 얼마요? 야, 300kg은 경작자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인정 못해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300을 빼고 나면 2,700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니까 이것 또한 자동적으로 수확량만 산정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시험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결국 뭐죠? 수확량이 얼마인가 이것만 산정하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피해율은요, 이게 좀 이렇게 구닥다리 같지만 그것이 가장 대부분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평수 및 평, 이렇게 여러분께서 꼭 두 문자를 그냥 외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평수 및 평은 무조건 놓고 여러분께서 11회 때 2차 시험 치러 가면 무조건 놓고 이거 평수 및 평을 모르면 시험 15점 문제 계산형을 풀지를 못합니다. 아셨죠? 예, 그 평수 및 평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면,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피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도 평수 및 평, 가피자, 요거는 그냥 반드시 꼭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제가 2차 시험 공부할 때 따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보통 손해보험은요, 보험 가액에서 얼마나가 피해가 났는가를 산정해 갖고, 거기서 보험 가액 금액이 아닌 손해 피해가 난 게 있죠. 가액이 만약에 10억이야. 10억에서 30%가 피해가 났어. 피해율이. 그러면 얼마가 피해 난 거예요? 3억. 그죠? 3억이 피해 난 데서 그게 손해액이잖아요. 그 손해액의 자기부담 비율 만약에 10%다 치면은 3천만 원 빼고, 결국 3억에서 3천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2억 7천만 원을 보험금을 지급해요. 손해보험이 이게 기본적인 보험금 산식인데, 우리는 보험 가액으로 하지 않고 보험 가액 금액으로 한다. 요거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다음에 2차 공부를 할 때 상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가입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부담 비율도 결국 뭐죠? 손해액에서 몇 프로를 산정해서 그 부분만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하지 않고 가입 금액에서 차감하다 보니까, 만약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자기부담 비율이 20%다 하면 얼마가 차감되죠? 200만 원이 무조건 차감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율이 20%가 되지 않는다 치면은 보험금이 빵원인 거예요. 빵원.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다른 손해보험은 피해가 난 것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우리 보험금 산식 구조는 피해율이 결국 자기 부담 비율보다 적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다. 너무 많이 빼고 있다. 요것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을 공부하면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은 어떤가, 요 부분까지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요 부분도 여러분 2차 시험 여러분이 11회 때 시험 보면 반드시 15점 문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도 15점 문제를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2차 시험 15점짜리 5문제 중에서 벌써 여기서 2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너무,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1차 시험에는 이런 거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먼저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연주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농업 수익 감소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이라는 건 뭐예요? 수확이 얼마큼 감소됐는가, 그것을 뭡니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고, 요 농업 수익 감소는 뭐냐면, 수확량도 감소되면 당연하게 농업 수입이 감소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수확량도 보장해주고, 또 하나 뭐까지 보장해주냐면, 그 뭡니까? 가격. 예, 가입 당시에는 만약에 2,000원, 아까 전에 제가 2,000원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양파가 그 평균 수확량이 5,000kg이고, 뭡니까? 가입 당시에 가격이 2,000원이다. 그러면 그 보험 가격이 얼마다? 예, 1,000만 원.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사고 났을 때 뭡니까? 보험 가입 뭡니까? 그 가격 같은 거는 그냥 2,000원으로 그냥 산정해서 했죠. 그죠? 수확 감소는. 예, 그런데 농업 수익 감소는 가격 하락분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2,000원이었는데, 이거 수확기가 됐는데, 그때 보니까 1,00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2,000원 이렇게 해갖고 1,000만 원이 뭡니까? 이 해당 농지에, 뭐죠? 예, 보험 가액이었는데, 1,000원으로 떨어지면 얼마 됩니까? 보험 가액이. 5,000kg 곱하기 1,000원이 되니까 500만 원으로 푹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보험 사고가 나지 않아도 500만 원으로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분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농업 수익 감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현재 그냥 홍보 효과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 효과로. 뭐 들고 싶다고 다 드는 게 아닙니다. 야, 나 들래 한다고 그냥 벌써 8시에 이렇게 딱 오픈하면 7시 되면 그냥 샷다 내려가 버려요. 예. 더 이상 가입을 안 시킵니다. 한시적 홍보용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얘기인지 몰라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다.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여기 피해율 공식이, 여기는 평, 수미평이었잖아요. 그죠? 결국 피해가 얼마인가? 그런데 여기는 이 피해율은 기실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실기는 뭔가 해갖고 여러분들 이걸 따져보면은 굉장히 막 혼선해가지고 혼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기실기를 만들어진 거, 이것도 제가 2차 과목 공부를 할 때 따로 상세하게 한 10분 이상 투자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30분이나 흘러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을 지금 생략을 하고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냐면 결국은 그 가격 하락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봐보면 수확량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가격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뭡니까? 보험사고로 인해서 뭐 수확량이 감소된 부분, 그리고 뭡니까? 처음에 가입할 당시의 가격보다도 뭐죠? 예, 수확기에 뭡니까? 가격이 더 하락됐다면 그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뭡니까? 산정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용어가 수입돼 있는 거예요. 예, 량이 아니고 수확량 하지 않고 수입으로 돼 있는 거는 수확량에 대한 보상, 그리고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그것을 뭡니까? 결국은 가치로 환산한 거죠. 그렇죠? 금액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양이니까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는 결국은 몇 기준 수입은 1,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입은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얼마죠? 500만 원이 피해가 난 거죠. 기준 수입 1,000만 원. 그럼 피해율이 얼마요? 50%. 그렇죠?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공식도 15점 문제로 팍 나오니까 기실기 요거 꼭 외워놓으시고요.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 요것은 여러분께서 현재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2차 공부할 때 따로 이걸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2차 시험 공부할 때 하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현재 뭐 전 상품 다 판매를 하지 않고 뭡니까? 논밭작물에서는 밭작물에서는 6개 품목을 현재 가입할 수 있고요. 과수에서는 오직 포도만 가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1차 시험에서 물을 수가 있으니까 2차 시험에서는 이거 절대로 묻지를 않겠죠. 당연히 알아야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7개 품목만 농업수익 감소 보장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 산정에서 이제 그 가장 기본이 그거였고요. 수확 감소 보장 품목에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잘 봐보시면 옥수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잘 봐보시면 피해율 뭐 이런 게 없죠. 예, 피해율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 옥수수는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그냥 그대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피해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그 뭡니까 수확감소 보장 품목은 예, 수확 적지에 가서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산정했는데 옥수수는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고 피해량이 산정하는 게 더 이렇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산정한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확인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더니 만약에 피해가 500kg가 났다. 그 뭡니까 그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 1,000, 10,000, 10만. 50만 원이네요. 그죠? 예. 그래갖고, 이거 50만 원 피해됐네? 예, 바로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50만 원 손해났어. 그러면 요거는 뭐죠? 우리가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손해액이 딱 났으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딱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1차 시험에서는 이까지 지금 제가 다 설명하면은 뭐 그 2차 시험 공부를 전부 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고 단지 옥수수는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고 피해량이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거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보험금 산식에 대해서도 뭡니까 그 시설물은 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설물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차감한 거하고 보험 가입 금액하고 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좀 다르게 돼 있죠. 이 부분도 또 설명이 좀 많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제가 2차 시험 강의를 할 때 하나하나 그냥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시설물은 쉽게 말해서 손해보험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 재보험 공부를 하면서 자꾸 손해보험의 원리대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농작물 재보험은 뭡니까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당장 뭐죠? 그 뭡니까 사고 조사도 언제 가서 합니까?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한다. 그게 벌써 돌연변이 아니에요. 사고 났을 때 즉시 가서 피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뭡니까 탁 깨달으셔야만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틀린 부분도 요 원칙을 알고 나면 요것은 왜 이런 거구나, 적게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한 번만 딱 이해를 하시면 쉽게 요것도 이 공식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공식을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는 절대로 안 나요. 문제를 내면 문제를 풀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2차 시험장 가면 무슨 많이 알고 있나 이게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 그냥 국민교육 현장 나오듯이 우리는 민족중앙 역사에서 3을 띄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막 그냥 적어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지? 이게 어떻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알고 있어도 시간 부족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쫓기면 아는 것들도 막 당황해서 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갖고 술술술술 뭡니까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 2차 시험 공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많은 부분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다 하세요. 이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옥수수는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고 피해량을 얼마인가를 산정한다. 요까지만 한번 알아놓으시고 요 도표는 뭐냐면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요것도 이제 보험금이거든요. 추가 보장 보험금인데 요것 또한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2차 시험에서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2차 시험에서도 요 공식 하나만 알면 5점을 맞는 거예요. 원래 15점 문제 계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수확량을 산정하세요. 물음 1번 배점 5점으로 주고요. 물음 2번에 수확량 감소 보험금을 과세요 하는 것이 5점 배점 되고요. 물음 3번이 어떻게 되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을 과세요. 이렇게 해서 5점 해서 15점으로 배점되는 거예요. 15점 문제가. 그러니까 요 공식 하나만 알면 5점 그냥 쉽게 맞추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 복숭아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 다른 거는 또 이런 것을 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 해당 품목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될 때는 뭡니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을 가입했으면 이것도 당연하게 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포도, 복숭아, 그리고 감귤, 망감류가 금년도에 새로 이렇게 이론서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세 개 품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가입금액 곱하기 PL 곱하기 10%, 예, 10%, PL의 10%를 추가로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PL이 만약에 30%가 나와갖고 그것이 300만 원이다라고 치면 그 얼마를 더 주죠? 30만 원 더 주겠다 이게요. 그렇지만 그게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요 부분을 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포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장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는 PL을 어떻게 산정하죠? 농업수익 감소 보장으로 가입하게 되면 기실기로 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기실기로 산정을 하는데 그 PL을 갖고 그대로 여기 적용했다가 10%를 해갖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험금, 아이고 5점 맞았네 하고 딱 적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의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 평수 및 평, 이걸로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수확량이 감소된 것을 대해서 추가 보장하지 가격 하락분은 보장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포도 같은 경우는 뭐죠?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은 가격 하락분까지 반영한 비율이었죠. 그죠? 그걸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비율에 안 되죠. 그러니까 비율은 평수 및 평,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요 별표에 놔놨죠. 금년에 제가 이게 나온다고 예측을 하고 출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도가 아닌 일반 품목으로 나와버려 가지고 요것이 몰라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 꼭 여러분께서 명심하십시오. 11회 시험에서 뭡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 구하세요 할 때 꼭 포도라든지 뭐 양파, 마늘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올 때는 비율은 기실기가 아니라 따로 평수 및 평으로 산정한 비율을 산정해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의외로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미보상 면적 요 한 부분만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 뭡니까 문제 풀이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보상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보면은 보상하지 않는 면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도 보상하지 않는 재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면적, 이걸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암기식으로 뭐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미보상 면적을 이렇게 미보상 면적이 우리 가서 실제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미보상 면적이다라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2차 시험 시험 칠 때는 미보상 면적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뭡니까 조사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보상 면적도 당연하게 문제에서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위보상 면적 주어진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수확량을 산정하는데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2차 시험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미보상 면적은 어떻게 되죠? 예, 보상하지 않는 죄로 뭡니까 피해를 입은 면적이니까 이것은 결국은 수확량이 다음에 산정이 되겠죠. 예, 산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요것도 2차 시험 제가 또 강의 진행할 때 미보상 면적 하나 갖고 따로 강의를 제가 한 강의로 따로 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미보상 면적이라 따지면 여러분들 그 농작물 제보 뭐 병충해 보상해 준다는데 병충해 보상해 주는 거는 몇 개 품목 되지 않아요. 벼, 고추, 감자, 예, 그리고 복숭아, 세균구멍병 만 보장해주죠. 그것만 보장해줘요. 나머지는 병충해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미보상 면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은 병해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면적, 이걸 다 미보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부터 조사를 하지 않아요. 수확량을 이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수확량이 조금 잡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수확량을 산정해갖고 평년 수확량에서 빼면 그게 피해량으로 산정한다고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하는 겁니다. 제외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은 피해가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뭐죠? 예, 전부 다 평년 수확량 값으로 재산정해갖고 수확량에 플러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보상 면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또 설명해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 하나 요걸 갖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현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자산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뭐 크게 뭐 100억 해도 되지만 일단 생각이 쉽게 100만 원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도난 되게 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도난보험에 가입했다 쳐요. 그런데 가족하고 식사하다가 1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니까 또 20만 원을 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이렇게 불의독기 하는데 20만 원을 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통째로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도난으로 50만 원이 피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얼마입니까? 가지고 있죠? 지갑에는 빵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으로 이제 보험 가입했는데 그럴 때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거는 얼마를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도난 피해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난 피해된 요 50만 원만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확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가 피해다. 그 피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수확감소 보장보험금이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수확량을 산정할 때 정확하게 피해 부분은 어떻게 되죠? 피해 부분만 빼고 다 수확량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걸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100kg이라고 칠게요. 100kg인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말해서 그 작물을 재배하면서 막 이렇게 채취해 갖고 뭐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자가 만약에 양파라고 할까요? 양파 10kg를 채취해 갖고 먹었어요. 양파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웃 주민한테도 너무나 평소에도 친분이 있고 이러니까 20kg를 캐가지고 줬습니다. 이웃 주민한테. 그리고 고아원에도 20kg를 캐가지고 원생들 좀 이렇게 양파 좀 이렇게 먹이세요 하면서 20kg 또 줬어요. 예. 그리고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당했어요. 농지가 100kg, 평년 수확량 100kg인 농지가, 양파 농지가. 그랬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식사용으로 섭취한 10kg은 보상 안 해주겠죠. 이 주민한테 20kg 준 거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고아원에 20kg 기부한 거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죄로 피해나는 것은 50kg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50kg만 피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피해가 나서 여러분께서 현장에 딱 갔는데, 예, 전부 양파가 한 개 0kg이에요. 예, 농지에 하나도 없어요. 예, 보상하는 죄로 가봤더니만. 그런데 가봐보니까, 경작자가, 10kg은 우리가 그냥 채취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웃 주민한테 20kg 기부했어요. 고아원에 20kg 기부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현재 농지에서 빵 킬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 수확량은 빵이겠죠?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다 빵이라고 쳐요. 그런데 여기 직접 채취해서 먹은 거 10kg. 그리고 여기는 이웃 주민한테 20kg 캐서도 좋다 치죠. 요 있는 것은 고아원에 20kg 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피해가 아니에요. 피해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미보상 면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미보상 면적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수확량이 잡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수확량 빵 해버리면 평년 수확량 100kg에서 수확량 빵 하면 100kg 전부가 피해난 것으로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얼마가 났죠? 50kg만 났죠. 그러니까 이 미보상 면적에서는 다시 수확량에 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취한 거라든지
이웃 주민한테다 준 거라든지 그 과원에다가 뭐 20kg 기부를 한 거라든지 사실 뭐 이거는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없어진 거 비록 현재 수확량 조사를 같으면 없어졌지만 그것은 보상하지 않는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당한 면적이 아니니까 그 면적은 어떻게 되죠? 비록 여기에 양파가 하나도 안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뭐죠?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을 해갖고 야 50kg은 피해가 나간 거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00kg에서 수확량 50kg 잡는 거예요. 여기 농지에는 빵이 돼 있지만은 50kg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수확량으로 잡으면 평년 수확량 100kg 빼기 수확량 50kg 이렇게 되면 피해량이 얼마요? 50kg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피해가 50만 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면적 나오면 무조건 놓고 뭐 한다? 수확량으로 잡아라. 아셨죠? 뭘로 환산해서 평년 수확량 값으로 환산해서 아셨죠? 그것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여러분께서 11회 시험에서 무조건 놓고 써먹는 지식이에요. 미보상 면적이 나오지 않는 기출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놓고 두 문제, 세 문제가 미보상 면적으로 나와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풀이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이론상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이행 수확감소 양파의 경우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래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지금 이 수확량이 있잖아요. 1차 시험 문제는 이 수확량을 주지만 2차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다 줘요. 다 주고 뭘 안 주냐? 수확량하고 미보상 감수량 요거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데이터를 주겠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수확량을 산정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직접 가서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수확량을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는데 어떻게 수확량 산정하겠어? 수확량 값을 안 주는데. 그 대신 데이터를 다 준다고요. 그 데이터를 이해만 하면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2차 시험 공부는 그게 끝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는가. 수확량만 산정되면 미보상, 여기는 미보상 감수량 친절하게 해줬지만 미보상 비율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뭡니까? 피해량 곱하기 미보상 감수량 딱 미보상 비율로 해버리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확량만 딱 산정하면 끝이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다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문제가 네 문제는 지금 그래도 출제가 돼가지고 좀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금을 구하세요 그러면 가피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건 무조건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피해율을 알면 가피자 공식에 대입하면 끝이니까 피해율은 어떻다? 평수 몇 평이더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제가 다른 것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그 추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자, 평년 수확량이 2000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사해 봐 보니까 수확량이 얼마다? 5천이죠. 그쵸? 예, 2만에서 5천이에요. 그럼 15,000kg이 피해가 난 거죠. 평수. 그죠? 그 다음에 미보상도 줬잖아요. 평수미. 그죠? 그러면 얼마가 피해 난 거죠? 14,000이 피해 난 거예요. 15,000을 피해를 인정 못 하겠어. 1,000kg은 인정 못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000이 되는 거예요. 분자에는. 그리고 2만이면 14,000 나누기 2만 하면 얼마요? 암산으로 해도 70%. 그쵸? 70%가 되니까. 피해를 났으면 뭐죠? 가피자 공식이죠. 가피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입금액. 나머지는 데이터는 다 줘요. 이렇게. 가입금액. 그죠? 피해율이 얼마요? 지금 요걸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평수미평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비율 70%, 자기부담 비율 딱 20% 주면 70에서 20 빼면 얼마요? 50%. 예, 1,000만 원에 50%면 얼마요?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딱 하나만 제가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험가액이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보험가액. 제일 중요한 게 보험가액이 얼마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예. 평년 수확량이 2만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에 뭐라고요? 뭡니까? 가입 가격을 곱해버리면 그것이 보험 가액.
가액이에요. 그쵸? 그런데 가입 가격이 안 나와 있죠. 근데 뭘로 알 수가 있죠? 가입 수확량이 있죠. 많이죠. 그쵸? 근데 보험 가입은 얼마를 했어요? 1,000만 원 했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킬로그램당 가격이 얼마 되겠어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그렇죠. 맞습니까? 예. 1,000원 곱하기 만 하면 1,000만 원이죠. 아이고야, 1,000원이구나. 그쵸? 그걸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이면 평년 수확량에 2만에다가 1,000원을 곱하면 얼마요? 보험 가액은 여기는 2천만 원짜리 농지예요. 양파 농지예요. 그쵸? 그럼 결국은 뭐다? 아이고, 2천만 원짜리 그 양파 농지에 얼마만 가입했구나? 50%로 가입한 일부 보험으로 가입했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큰 틀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확량 산정하는 것을 2차 시험 공부할 때 이 수확량 데이터를 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단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보면 이렇게 유추해서 야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그냥 토도도도독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미리 하는. 이 아무리 값이지 알고 평수 미평 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입하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지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일부 보험으로 들었구나. 원래는 양파 농지의 보험 가액은 2천만 원이네. 이까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험 가액은 어떻고 이런 것 설명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은 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벌써. 자, 이번 문제는 7회 때 나왔던 이제 벼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뭐 보험금 과세요 하면은 피해율, 그죠? 피해율 평수 미평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피해율이 나오게 되면 가피자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평균 수확량 1,000, 수확량 500. 그러면 500kg 피해 났네. 거기다가 미보상. 평수 미니까 미보상. 50kg은 피해가 아니야. 인정 안 못해. 그러면 500kg이 피해서 50g을 또 빼주면 450kg이 피해가 났어요. 그러면 결국 뭐죠? 몇 프로가 피해 난 거죠? 평균 수확량으로 나눠버리면 45% 피해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납니다. 가피자 공식에 대입하면은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죠. 피해율 45%, 책임분부다율 20% 하면 25%가 피해 났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25%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감자를 가지고 조금 이제 예상 문제를 제가 내봤는데, 우리가 그 병충해 보상해 주는 것은, 뭐 다 보상해 주지 않죠. 벼하고, 감자하고, 고추하고, 복숭아 딱 4개 품목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또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요 4개 품목만 하다 보니까 이 병충해 감수량이 2차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조금 이제 난이도 상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까지도 나오게 될 때 충분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하기 위해서 제가 예상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감자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보장해 준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피해율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죠.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평수미에다가 병충해는 어떻게 되죠? 보장을 해주니까 플러스를 시켜서 병충해 감수량을 더한 그 값에다가 평년 수확량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수미병,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것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자세하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대로 뭡니까 공식에 대입하는 그 연습만 하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이 1,000이죠. 피해율 문제 구합니다. 수확량이 500이야. 그러면 500kg이 피해 났는데, 그것에 50%, 10%는 인정 못해. 요 10%라고 나와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친절하게 50kg.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그러면 450kg이 피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원래로 따지면, 병충해 이런 거 보상 안 해주는 품목 같으면은, 피해율이 얼마입니까? 1,000으로 나누면? 그렇죠. 45%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보장해 주니까 100kg이나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 100kg은 피해율에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피해를 구하니까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의미는.
아셨죠? 이걸 갖고 마이너스 플러스 농업 수익 감소가면 또 이게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면서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이렇게 무조건 놓고 막 그냥 평수미 병 막 이것만 외우다 보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것은 당연하게 피해니까 피해를 구할 때는 플러스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45%가 아닌 100kg 더해갖고 550kg 되니까 비율은 55%로 10%나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된 거죠. 원래는 45%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병충해도 보상을 해주니까 55%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피자 공식이 대입하면 결국은 가입금액 200만 원에서 피해율 자기 부담이라면 35%죠. 35%딱 곱해버리면 얼마요?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8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합이연 방식 상품의 조사인 중 작가수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이 뭐냐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도표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죠. 보험사고 나기 전에 수확 직전에 가서 작가수 조사하는 품목이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확감소 보장 품목 큰 개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산비 보장 품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